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험 범위 작가미상 봉산탈춤 제 시험 범위 직전 보강용 영상으로 찍을게요. 자, 이 봉산탈춤 우리나라 전통 극이고요. 총 7과장 중에 6과장에 해당하는 양반춤 과장, 다시 한번요. 전체적으로 7개의 7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6과장에 해당하는 양반춤이 이번 시험 범위입니다. 자, 글의 종류를 싹 다 암기를 하겠습니다. 민속극, 탈을 쓰고 하게 되면 어떤 양반 계층을 비판하고 풍자하는데 서민들이 이 연기를 하기 때문에 탈을 쓰고 해야지 익명성이 보장이 되겠죠. 그래서 탈을 쓰고 하는 가면극 같은 경우는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양반이나 당시의 시대에 대한 풍자 비판을 좀 더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의 대본이다. 풍자적 풍자와 해악은 비슷한데 풍자와 해악 모두 다 웃음을 유발하는데요. 그 안에 어떤 것을 비판하려는 의도가 있으면 풍자, 단순하게 순수한 웃음을 유발하면 해악인데요. 이거는 풍자가 되게 세죠. 풍자와 해악 둘 다 보입니다. 조선시대 후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조선 전기가 아니라 조선시대 후기. 자, 조선 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산홍공상이라는 신분제가 굉장히 공고하고 튼튼해서 어떤 양반의 계층에 감히 우리가 도전할 수 없었는데 조선시대 이제 후기가 되면 어떻죠? 우리가 신분제가 남아있긴 남아있지만 신분제의 동요가 흔들린다라고 해서 양반 계층 중에서도 어떤 자본이 없는 계층들은 잔반이라고 해서 무너지기도 하고 분명히 이제 아래 계층이었는데 특히 산농공상이라고 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치라고 해서 원래 신분제도에서 가장 낮은 등급이었거든요. 이 낮은 계급이 이제 어떤 그 전에 신분이라는 것보다 조선시대 후기에 신분제가 유지되지만 자본이라는 게 좀 더 중요해지기 시작하면서 아래에 있는 계층이 자본을 쌓아서 좀 뭔가 힘과 권력을 얻어가는 그 양반 계층에 대해서 뭔가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시작한 것이 조선시대 후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봉산탈춤 이라는 작품 자체가 공연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이제 조선시대 후기 18세기 무렵이기 때문에 가능할 거고요. 공간은 황해도 봉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특징을 전부 다 시험의 포인트라서 암기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무대와 객석 또는 배우와 관객이 엄격하게 구분이 된다 안 된다? 구분이 되지 않는다. 이게 서양 연극과의 차이점이죠. 서양 연극의 대본은 희곡입니다. 요즘에는 서양 연극은 우리가 뭐 뮤지컬이든 연극이든 보러 가면 어떻죠? 무대가 위에 아예 스테이지가 따로 있고 무대 장치, 무대 소품이 다 정리가 다 돼 있죠. 조명도 다 따로 있고 막과 장으로 이루어져서 커튼이 올라가다 내려갔다, 조명 껐다 켰다 이제 이렇게 연기를 보여주죠. 이 무대 위에서 연기자들이 보여주죠. 그 관객들은 좀 상당히 좀 먼 곳에 있기 때문에 어떤 무대와 관객 사이가 구분이 돼 있고 경계가 있는 게 지금 현대 연극의 특징이죠. 하지만 이 봉산탈춤 과거에는 어떻죠? 그냥 적당한 빈 공터에 적당한 곳에 연기자들이 서서 바로 공연을 시작을 하고 지나가는 관객들이 적절하게 삥 둘러 앉아서 같은 공간에서 개방된 공간에서 즉석에서 연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본도 어떻게 보면 딱 정해져서 달달달 외운다기보다는 그때그때 좀 변형이 있겠죠. 구전 문학이기 때문에 구분이 따로 없다. 특별한 무대 장치나 무대 소품 이런 것들도 전통 극 같은 경우는 특별히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익살, 우스꽝스럽고 과장도 많고 일종의 언어 유희, 말장난 일종의 언어 유희인데 소리의 유사성, 발음의 유사성을 가지고 언어 유희하는 부분 시험의 포인트고요. 제담이 하나의 이야기 구조입니다. 하나의 이야기 제담 구조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각 반복되는 그 제담의 구조를 암기하고 특징, 어떤 효과 아셔야 됩니다. 자, 4번도 은근히 중요한데요. 이게 봉산탈춤이 양반과 서민이 이제 두루두루 같이 공유를 했기 때문에 물론 주로 이것을 향유하는 것은 서민 계층이긴 하지만 이 안에서 연기자들이 연기하는 그 캐릭터가 양반도 있고 비판하려는 양반도 있고 서민들도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전체의 대본이 양반층의 어휘, 어려운 한자어, 관념어 같은 어려운 어떤 한자어 양반의 어휘와 서민들의 비속어, 일상 언어라든지 비속어 이게 섞여 있어 이중적인 모습, 양면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이걸 외우셔야 되는데요. 서민 계층이 쓰는 비속어와 양반 계층이 쓰는 한자어를 동시에 써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언어 사용의 양면성이다 한다. 양면성 또는 이중성이라고 합니다.
조선 사회에 대한 비판과 풍자가 강하게 나타나고 대표적인 민속극으로 서민의식이 보인다. 서민들이 양반 계층을 풍자하려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자료는 우리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파란 부분, 교과서의 주석 부분은 다 암기를 달달달 하셔야 되고요. 자, 들어가기 전에 양반들의 삼형제가 나오죠. 근데 셋님과 서방님 언청이고 언청이 이제 지금은 이런 어떤 장애를 가지고 이렇게 놀리면 안 되지만 과거에는 뭐 가능했죠. 과거에는 양반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탈이 있으면 언청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입술이 이렇게 코 가까이 붙어서 태어나는 장애를 우리가 언청이라고 막 예전에 말했는데요. 그래서 탈을 보면은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냥 자, 이 탈을 고르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저항 정신이 있는 서민의 대표 주자의 말뚝이는 까만 얼굴에 아주 정황적인 눈이 있지요. 자, 그리고 우리가 풍자의 대산인 양반 삼형제를 보면 하는 행동도 우스꽝스럽지만 이 신체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더욱더 인물을 희화화, 우스꽝스럽게 표현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첫째, 둘째, 셋째도 이름도 외우세요. 첫째가 생원인데 이렇게 빨간색이 두 줄이가 있는 건 언청이 두 줄, 그러니까 입술 두 개가 모두 다 코 가까이 붙은 장애를 표현하는 거죠. 자, 둘째는 서방인데 이게 가운데 한 줄이 있죠. 언청이 한 줄. 그리고 도령은 언청이가 아니라 입이 삐뚤어졌다는 본문이 나옵니다. 이제 이건 뭐 약간 예전에 나오는 문제 유형이고 최근엔 이런 문제가 잘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본문을 보고 거꾸로 이 탈을 매칭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꼭 보세요. 그럼 맨 마지막 페이지 보면 이제 취바리가 나오는데 취바리는 양반 계층이 아니라 신분제에서 가장 낮은 산업공상 중에 상위에 해당하는 장사하는 상인인데 신흥 상인 계층이라고 해서 조선시대 후기에 자본, 돈을 굉장히 많이 축적한 신분은 낮지만 돈을 많이 축적해서 힘이 세지는 그런 일부 계층을 취발이라는 인물로 표현을 했습니다. 취발이가 그러면은 굉장히 사회적 약자고 착하냐? 보통 우리가 사회적 약자는 선하고 착한데 피해자라고 많이 표현이 되잖아. 또 꼭 그런 건 아니야. 신분으로서는 가장 낮고 하지만 조선시대 후기에 새롭게 자본으로서 힘을 얻은 그런 계층을 대표하는 거고 하지만 국가의 세금이나 국가 돈을 잘라 먹었다라고 해서 횡령의 주범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이 사람이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자, 그리고 이제 말뚝이가 거의 주인공이죠. 자, 이렇게 탈을 고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기 봅시다. 자, 제7과장 옴니버스식 구성이라고 나오는데 제7과장 옴니버스식 구성이 뭐냐면 전체의 스토리나 주제는 하나의 묶음 안에 있지만 각 과장이 하나의 독립된 이야기로 돼 있을 때 우리가 옴니버스식 구성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 연극의 대본은 만약에 2시간짜리면 현대극은 옴니버스식이 주로 아니죠. 현대 연극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만약에 2시간짜리면 인과에 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하나의 스토리를 쫙 밀고 나가서 끝나죠. 자, 그런데 이거는 1과장, 2과장, 3과장 해서 에피소드가 이렇게 다 따로 있어서 마치 꽁트식으로 시트콤식으로 하나하나 독립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옴니버스식 구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중 7과장 중에서 6과장이다라는 거죠. 자, 바로 들어갈게요. 말뚝이가 번거지를 쓰고 채찍을 들었다. 번거지, 채찍, 이 소품을 통해서 신분이 낮음을 암시한다. 얘는 말과 소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걸 말부라고 하는데 신분 중에서도 굉장히 낮은 신분이야. 신분, 마부라는 직업도 암시한다. 번거지와 채찍, 일야 할 때 쓰는 채찍. 자, 국거리 장단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좀 약간 느린 네 박자야. 에 맞춰 양반 삼형제를 인도하며 등장. 자, 이걸 실제로 이걸 연기로 보여주면서 주변에 공터에 있는 사람들이 쫙 관객들이 구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에 양반 삼형제가 말뚝이 뒤를 따라서 등장을 하는데 점잔을 피우려고 노력은 하지만 굉장히 어색하고 우스꽝스럽다. 인물의 희화화, 우스꽝스럽게 풍자하고 해학적으로 표현한다. 어색하게 등장했어. 자, 셋님, 서방님, 도련님, 첫째, 둘째, 셋째 외우시고요. 뭐 이름은 아니고 지칭하는 말이지만 암기를 하세요. 셋님과 서방님 어쨌든 양반이죠. 흰 창옥에 관을 썼다. 흰 겉옷과 관, 이 두 가지 양반 신분을 암시하는 그런 복장이다. 복장을 통해서 신분을 제시한다. 맞다고 하셔야 돼요. 도련님은 남색회제의 복과. 자, 남색회제와 복권 이것도 신분인가요? 그럼 맞죠. 흰 창옥, 관, 남색회자, 복권 이 네 개 모두도 다 양반이란 높은 신분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복장입니다. 스님 가정에는 언청이고 자, 신체적인 결함 또는 장애를 가지고 신체적인 문제를 표현을 함으로써 다시 한번 인물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희화화를 했다. 자, 부채와 장죽 너무 중요하죠. 부채와 장죽 특히 부채
양반들이 옛날 뭐 사각 같은 거 보면 부채 들고 다니죠? 양반 상징하는 소품이고요. 장죽은 담배는 담배인데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자, 꼭 외우세요. 길이가 긴 담배는 양반이 쓰는 담배고 짧다란 곰방대는 길이가 짧은 곰방대는 서민이야. 그러니까 담배라는 것 자체를 양반만 피는 건 아니야. 길이에 따라서 구분을 해라. 부채와 장죽을 가지고 있으며 도련님은 입이 삐뚤어졌어. 그래서 도련님도 언청이다 하면 틀려. 도련님은 입이 삐뚤어진 거야. 됐지? 자, 그리고 부채만 가졌다. 도련님은 이 글 전체에서 은근히 대화가 없어. 대사가 없고 주로 이제 말뚝이가 대사가 많고 생원이나 서방이 이제 얘네 둘이도 막 주고받는 말들이 있는데 도령은 말은 하지 않고 행동이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표현을 해. 양반이면 채통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형들과 동작을 같이 하면서 형들의 얼굴을 부채로 이렇게 딸싹딸싹 때리면서 방정맞게 등장을 해서 양반 같은 모습, 어떤 채통을 지키지 않고 있어. 자, 직전보 강의니까 조금 빠르게 할게요. 자, 말뚝이가 이제 제담을 하네요. 가운데쯤 나와서 그러니까 적당한 곳에 나온다. 어떤 특별한 무대 장치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무대와 객석이 따로 구분이 없고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쉬, 제담이 시작해. 자, 쉬의 기능은 뭐야? 쉬. 그 전에 사람들이 공터에서 북적북적 시끄럽겠죠. 그러면 쉬 하고 등장을 하면 사람들이 어떡하죠?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들이 주의를 집중하고 이야기에 집중하는 그런 준비를 할 거야. 그 제담의 시작을 알리기도 합니다. 양반 나오십니다.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소론 호조병조 이런 굉장히 높은 실제 양반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신분제도의 높은 실제 양반들의 종류를 말하는 거야.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등 육판설 지내 다 퇴로제상 대감마님을 말하는 거야. 대감마님으로 계신 그런 양반인 줄 알지 마세요. 내가 양반 나온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훌륭한 양반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계잘량의 양이 계잘량의 양이다. 계다리 소반의 반을 쓰는 그런 양반이요. 자, 여기 시험 포인트죠. 자, 일종의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말장난을 뭐라고 하죠? 언어 유희라고 합니다. 자, 내가 말하는 양반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신분 높은 양반이 아니라 계잘량은 이제 어떤 개털로 만든 방석 같은 거야. 계잘량의 이 양의 이제 두음법칙 있고 없고의 차이지만 비슷하죠. 개다리 소반이라는 것은 개다리를 좀 닮은 그 밥상 있죠. 조그만 밥상인데 옛날에 이렇게 생긴 밥상 있죠. 개다리 소반에 이 반을 쓰는 그런 양반이다라고 하면서 양반을 비하하고 있죠. 자, 그래서 소리의 유사성 또는 발음의 유사성 또는 동음 이어를 이용한 언어 유희다 하면서 이 언어 유희를 비슷한 걸 찾는 문제, 응용 문제가 나오면 너희가 봤을 때 발음이나 소리가 되게 비슷한 걸 가지고 뭔가 말을 맞춘 말장난을 한 거 찾으면 됩니다. 자, 야, 이놈 뭐야? 라고 이제 처음에 이제 놀리니까 일단 호통을 쳤어. 일단 소개를 하고 조롱을 했죠. 양반이 쉬한다. 말뚝이가 쉬했죠. 쉬하고 나서 양반을 소개하는 듯 하다가 이제 조롱을 하니까 얘가 양반들이 얘, 너 뭐라고 했어? 방금 뭐라고 했어? 라고 호통을 해. 그러니까 다시 말뚝이가 안심을 시키죠. 안심을 이 양반 어찌 됐는지 모르겠어 할 때 이 양반들은 신분 높은 양반이라기보다 이 사람들 상대방의 2인칭 바로 앞에 있는 사람들 그냥 하는 말 우리가 평소에 아저씨들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 양반들 보시게 이 양반 국밥 잘 먹네 하면서 그냥 우리가 지칭하는 앞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이 양반들이라고 말하는 그 지칭하는 일반 단어야. 양반들 어찌든지 모르겠어. 노론소로 병조라는 높은 삼정수 육판서라는 높은 신분을 다 지내고 리타이어 은퇴한 재상으로 계신 대감마님으로 계신 정말 훌륭한 이생원 삼형제가 온다고 그리하였소 하고 바로 말을 바꿨죠. 앞에는 놀리고 나서 바로 말을 바꿨죠. 그러면 양반들이 똑똑하다면 야, 너 그렇게 말 안 했잖아 고 따질 텐데 바보 같기 때문에 합창을 하면서 이생원이라네. 우리 신분 높은 양반인 이생원이라고 칭찬했구나. 몰랐지. 와, 기분 좋아 하고 바로 마음이 풀리죠. 이제 변명을 하죠. 여기 미안. 변명을 하니까 말뚝이가 변명을 하니까 양반들이 안심을 하는 거야. 여기 지금 선생님이 막 대충 했는데 이따가 그 표를 아예 보자. 표를 지금 아예 보여주고 암기를 좀 정확하게 해야겠구나. 자, 다시 한번 여기 잘 보이나 모르겠네. 한번 보자. 자, 쉬 하고 시작했지. 말뚝이가 조롱을 했어. 너 이게 뭐야? 호통했죠?
어찌든지 모르겠어 양반이라고 하였소 변명하니까 아이 그랬어 아이 좋아 하고 안심을 하고 춤을 추고 제담이 마무리되고 춤이라는 건 갈등의 근본적 해소는 틀려 일시적 해소야 일시적 해소. 다시 돌아오자.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쉬하고 두 번째 제담. 애들이 제담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냥 하나 이야기 구조야. 별 뜻 없어. 이야기 구조가 제담이 비슷하게 반복이 되고 있죠. 자 반주가 그친다. 여보시오 구경하는 양반들. 자 이 양반도 신분제의 양반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분 조선시대 양반이야? 아니지. 이것도 2인칭 그러니까 너희들, 당신들을 말하는 여기서는 특히 아까 그 양반들과 다르게 관객들, 구경하는 사람, 관객들한테 바로 2인칭으로 말하는 말이죠. 신분 높은 그 양반이 아니야. 알겠지? 이제 이런 의미의 양반이 아니란 말이야. 여보시오, 구경하는 양반들, 내 말씀 좀 들어보시오. 내 말 좀 들어보시오라고 했어. 자,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으니까 바로 앞에, 바로 근처에 있는 쭈그리고 앉아서 구경하고 있는 관객들한테 말을 바로 시킬 수 있는 거. 이거 현대 연극은 안 된다고 했지? 현대 연극은 무대와 객석이 완전히 분리가 돼서 말을 건네는 거 뭐 그렇게 쉽지 않죠. 여기서는 공개된 공간이고 구분이 없다는 거죠. 짤짤한 곤방대. 자, 양반과야 서민과야. 이거 평민들의 담배죠? 평민들은 항상 짧은 곤방대로 담배를 펴야 돼. 그런데 이제 말투기가 뭐라고 말하면서 양반을 비하냐면 구경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겠어? 구경하는 사람 대부분 평민, 서민이겠지. 서민들한테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야 짧은 곤방대 피지 말고 양반들이 피는 고급스러운 저 긴 담배에 바로 맞담배 펴 라고 말하는 거야. 바로 옆에 3명의 양반 사명자가 있는데도 이렇게 말한다는 거. 양반들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볼게. 연죽전 외워야 돼. 얘들아 단어 싹 다 외워야 된다. 담배를 파는 가게로 가서 돈이 없으면 나에게 소식이라도 알려서 그러니까 내가 돈 빌려주겠다는 뜻이죠. 양칠간주, 자문주 그 한 묶음씩 되는 걸 사다가 육목간지, 희자주, 오동수복. 자 이거 뭐냐면 옛날에는 이렇게 담배를 다 말아서 만들어서 이렇게 끼워서 폈거든. 그러니까 수제로 다 만들어서 폈는데 그런 담배의 소재 또는 담배의 도구를 말하는 거야. 그런데 다 누구 거야? 서민 거야, 양반 거야? 양반들 거. 되게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담배의 재료들이야. 연벽주를 사다가 이리저리 끼워 맞춰가지고 저 재령 지역 이름이야. 재령 나무리라는 동네에 거의가 꽃게야. 꽃게. 옛날에는 이렇게 낚싯대가 있으면 꽃게를 이렇게 걸어놓고 이렇게 말려서 이렇게 낚시를 했었나 봐. 이렇게 말려서. 자 뭐라고 말하냐면 자 이게 진짜 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뭐뭐하듯 비유한 거지. 그러니까 줄담배 피라는 거야. 야 니네 짧은 거 필지 말고 그냥 양반들 앞이지만 뭐 어때. 이렇게 재령 나무리라는 곳에 꽃게를 쫙 걸어놓은 것처럼 쫙 줄담배로 쫙 걸어놓고 줄담배 펴 라고 말하는 거지. 자 이게 양반들이 말뚝이가 평민인 관객들한테 양반들이 사용하는 고급 담배로 계속해서 개 낚시 걸듯이 쫙 연달아서 줄담배를 피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옆에 있는 양반 사명자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죠. 그죠? 여기는 서민의 양반이 아니라 양반의 그 담배야. 그러니까 이제 양반이 이놈 뭐야? 아까 재단 구조 똑같죠? 재단 구조. 이놈 뭐야 호통하더니 이제 다시 변명을 하죠. 아, 이 양반들 어째졌어? 자, 이 양반과 이 양반 같을까 다를까? 다르겠지. 이 양반과 이 양반은 분명히 다를 거야. 펜이 없나? 그죠? 아, 이 양반들 할 때는 이건 당신들이고 이 양반 나오시는데 이 양반은 신분 높은 양반이니까 느낌이 다 달라. 신분 높은 양반이 나오시는데 담배와 허나 단어 뜻 진짜 모르면 안 돼. 수다 떠는 거. 담배와 수다 떠는 걸 금하라, 스탑, 금지하라고 그리하였어. 아유, 양반이 어르신들 어찌 들어서 잘못 들은 오해. 양반님들 나오시는데 내가 사람들한테 담배 빨리 끄고 시끄럽게 떠드는 허나 금지하고 조용히 하라고 말했어요. 라고 말했더니 양반이 다 바보 같아. 인물의 희화와 바로 상황 판단을 바로 못하고 바로 안심을 하죠. 허나를 금하였다네 하면서 일시적인 갈등에서 춤을 춘다. 벌써 두 번째 제담이 끝났네. 자, 세 번째 제담 넘어가자. 제담의 시작이야. 여보시오 악공들. 자, 이거 악공들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이제 빈 공터가 있으면 연기자들이 적당한 곳에 서서 연기를 하면 관객들이 둘러앉아서 구경을 하고 바로 옆에도 그 북치고 장구치는 현대 연극이나 뮤지컬로 본다면 어떤 오케스트라? 그 현대 뮤지컬이나 연극은 따로 있잖아. 연주하거나 오케스트라가 다른 공간에 있잖아. 근데 이거는 같은 바로 빈 공간에 쭈그리고 앉아서 북치고 장구치고 얼쑤 하면서 바로 다 같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연기하는 그 말뚝이라는 주인공이 바로 옆에 있는 오케스트라 이 악공에게 북치고 장구치는 악공들에게 바로 말을 건넬 수 있는 거야. 자,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그냥 암기하면 좋겠다. 암기하면
극중 장소가 공연 장소와 일치한다. 극중 장소와 공연 장소가 일치한다. 연기를 하는 어떤 연극이 이루어지는 이 스토리가 전개되는 장소와 실제로 악공들과 함께 공연으로 보여준 장소가 같은 운동장이다. 같은 공터다라는 거야. 그냥 암기하라고. 알겠지? 자, 그다음 읽어볼게. 악공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자, 오음육을 다 버리고, 오음육은 양반들이 즐기는 고급 음악이야. 고급 음악 다 갖다 버리고 저 버드나무 홀뚜기 뽑아다가 홀뚜기, 바가지 장단 다 이거 양반을 비하하는 거죠. 둥둥둥둥 바가지 엎어놓고 하는 장단. 이제 바로 옆에 양반 삼형제가 있는데 훌륭한 양반 갖다 버려. 홀뚜기 풀필이나 불고 바가지 장단이나 쳐라고 말하는 게 양반 삼형제를 권위를 무시하는 거지. 그러니까 양반이 뭐래서 야 이놈 뭐라고 했어 호통을 치니까 바로 또 안심을 시키죠. 제담 세 번째 반복을 하고 있네. 이 양반 어찌 됐어. 용두 헬금 용의 머리가 그려진 어떤 고급 헬금 북 장구 피리 젖대 아주 고급진 양반들이 즐기는 그런 악기를 한 가락도 빼지 말고 건건들어지게 되게 화려하게 열심히 그렇게 연주하라고 그림을 하였소 라고 변명을 하니까 바보 같은 양반들이 아이고 건건들어지게 채라고 했어 아싸 하고 또 금방 화가 풀려서 춤을 추는 거야. 자, 단어가 안 나올 것 같지만 나온다고. 담배 연죽전 계절량 한가욱 나무리는 그냥 지역 이름이고 거의는 개 낚시에 거의 걸어두듯 허나 많이 나와. 허나 시끄럽게 수다 떠는 거 오음육을 고급 어떤 음률 홀뚜기 그 다음에 젖대가 대금이야. 이것도 많이 나오던데? 젖대가 대금이라는 어떤 그 악기, 이름, 악기. 됐지?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또, 자, 이번에 이제 얘들아, 문제를 풀다 보면 선생님도 틀릴 뻔 했는데, 지금까지 쉬라는 거 누가 말했어? 다 말뚝이가 앞에 말했지. 제담 세 번 다 말뚝이가 말했지. 근데 여기는 뭐야? 쉬를 누가 말했냐? 쇠원이 말했지. 그러니까 쉬하고 다시 새로운 제담이 시작을 알리는 건 똑같아. 그리고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도 똑같거든. 다만 쉬라는 것이 이 글 전체가 모두 다 100% 말뚝이가 하는 말은 아니니까 지문을 보고 확인해. 여기는 반대로 쇠원이 쉬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 말뚝아, 네, 너 양반 모시지 않고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느냐? 예. 이제 말뚝이 하는 말 잘 들어봐. 말뚝이 하는 말을 보면은 그 굉장히 비하하는 말이 나와. 예. 저도요, 제가 이제 그 말뚝이가 신분이 낮으니까 양반을 모시는 그런 비서 역할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너 양반 모시고 있지 않고 어디 다녀? 라고 물어봤더니 예, 제가요 양반 찾으려고 찬밥국 말아서 1조씩 단어 외워 아침밥을 일찍 먹고요. 야, 여기부터 되게 벌써부터 이상하지. 풍자와 비판이 되게 날카롭지 않아? 양반을 찾는데 마국간 왜 가? 마국간은 짐승들이 사는 곳이잖아. 근데 내가 양반을 찾으려고 마국간에 가서 자, 노세원님 시험 100%지? 자, 언어 유희, 소리와 발음의 유사성을 가진 언어 유희가 한 번 더 나왔네. 자, 노세원님을 끌어다가 등의 솔지를 살살 하고 말뚝이님, 자, 이 부분도 시험 포인트인데 말뚝이가 신분 높아 낮아. 신분 낮지. 신분이 낮은데 님이라고 해서 신분 낮은 자신을 플러스로 높임의 전미사를 쓰고 있어. 높임의 의미의 전미사. 선생님처럼. 자, 말뚝이님 내가 타고 노세원님이 양반을 말하는 거거든. 노생원님, 좀 이따 여기다 다시 적어줄게. 노생원님을 마치 노새라는 짐승으로 비하하고 그 노생원님을 내가 말뚝이 님인 내가 그 위에 올라탄다? 와, 이거는 완전 신분을 뒤집어 엎고 굉장히 비하하는 그런 풍자하는 양반들을 풍자하는 그런 부분이야. 자, 다시 한번 노세원님을 볼게. 이 부분이 왜 언어의 유인지, 소리의 유사성을 가진 언어 유인지 이게 발음이 이건 동음이어까지는 아닌데 동음이어까지는 아니지만 소리와 발음이 이제 유사해. 뭐랑 비슷하냐면 노생원님. 노생원님, 나이가 있으신 생원님. 생원님은 생원이라는 것은 아까 뭐 도련님, 새님, 생원님 다 이거 신분이 높은 양반을 의미하는 거잖아. 그래서 노생원님은 굉장히 상대방을 높이는 양반을 높이는 표현이야. 근데 발음이 노생원님 비슷하지. 근데 노세가 뭐야? 어떤 말과 무슨 당나귀를 교배해서 난 굉장히 짐승이야. 짐승 중에서도 되게 비하하는 말이거든. 노생원님이라고 해서 노생원님을 마치 짐승처럼 비슷하게 일부러 소리의 유사성 가지고 언어 유희, 말장난해서 표현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게 노생원님을 내가 탔다는 말은 말뚝이 내가 탔다는 것은 은근히 생원님이란 양반을 내가 등 위에 올라탔다라고 표현이랑 비슷하기도 해서 여러모로 말장난으로 양반을 조롱하고 있는 거야. 발음의 유사성. 말뚝이님 내가 타고요. 서양, 영미, 법덕은 프랑스와 독일
동양삼국을 물은 매주 밟듯 비유의 표현이 있네. 동은 여울이요 서은 9월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기요 제가요 양반을 찾으려고요 노세원님을 등에 타고 진짜 전 세계를 다 뒤졌거든요. 전 세계 다 뒤지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방방곡곡 면면촌촌 바위 틈틈 모래찜찜 참나무 결결 자 굉장히 큰 전 세계를 뒤지다가 점점점 좁아져서 바위 틈틈이도 보고요 모래 하나하나 찜찜이도 보고요 참나무 한결 한결 이렇게 마이크로하게 좁게도 봤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좀 이렇게까지 나오나 싶겠지만 이 전체를 보면 점층법의 반대인 점강법이 보여. 자, 점층은 점점 심해지거나 커지거나 세지는 게 점층법이지. 점강법은 뭔가 커지는데 커졌다가 작아지거나 뭔가 컸는데 뭔가 좁아지거나 줄어들거나 이게 점층의 반대인 점강법인데 다시 보면 서양, 영미, 법덕, 동양을 다 뒤지다가 동네를 다 뒤지다가 그것도 부족해서 바위와 모래 하나하나까지 다 뒤졌다. 양반 찾으려고. 이제 약간 점강법이 쓰였네. 자, 그랬는데요. 새님 비뚝한 놈도 없습니다. 놈이라는 말로 해서 비하하고 있고 양반을 없습니다도 아니고 없습디다. 없습디다. 자, 이 말투를 봐야 돼. 굉장히 어떤 양반한테 지금 얘가 양반하고 주고받는 대화인데 띠다라는 이 종결 표현이 굉장히 어떤 버릇없어 보이지.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내가 니네한테 야 이번 주에 뭐 프린트 숙제했니? 했을 때 니네가 숙제 못했습니다. 이러면 정중한 건데 숙제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습디다 라고 하면 굉장히 선생님 화가 나겠지. 너 말버릇이 뭐야? 라고 하겠지. 이 디다라는 표현이 그런 건방진 표현이 되는 거야. 자, 어쨌든 이 전체가 무슨 말이야? 내가 양반을 찾으려고 모래 하나하나까지 다 뒤졌는데 양반 비슷한 놈 한 명도 없다라고 말하는 이 전체 자체도 양반을 조롱하는 거야. 왜? 바로 옆에 양반 삼형제가 다 서 있잖아. 비록 탈을 쓴 가면인 어떤 가면을 쓴 그 컨셉이긴 하지만 양반 삼형제가 바로 옆에 버젓이 서 있는데 모래까지 다 주셨는데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하하는 거지. 자, 근데 이놈 뭐야? 라고 호통은 없네. 그러니까 중략에 대해서 그런가? 자, 이제 그 다음 보자. 생원이 너 이놈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세처 정확히 얘기가 나오는데 세처는 지금으로 따지면 말뚝이 같은 양반 모시는 비서가 양반들 모시고 다닐 때 중간중간에 숙소 잡는 거야. 호텔 레저베이션 하는 거야. 그것이 이 말뚝의 임무 중에 하나거든. 자, 얘가 생원이 뭐라냐면 너 이놈 양반 모시고 이렇게 외출 나왔으면 세처, 응? 호텔 숙소 예약하는 거 했어 너? 세차 정하는 거 아니고 어디 이렇게 돌아다녀? 너 호텔 우리 오늘 밤 잘 곳 너 마련했니? 라고 했더니 자, 이 부분도 중요하죠. 채찍을 가지고 원을 그으며 한 바퀴 이렇게 삥 도는 거야. 이게 삥 이렇게 도는 거야. 그러니까 특별히 무대장치 소품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서양 연극은 아까도 그림을 그렸지만 이게 무대가 아예 딱 있어서 뭐 소파면 소파, 침대면 침대, 호텔을 표현하고 싶으면 호텔에 어울리는 무대 장치를 다 세팅을 한단 말이야. 그 소품까지 가구까지 다 세팅을 해놓는다고. 근데 여기는 뭐지? 그냥 빈 공터지. 빈 공터니까 채찍으로 원을 그냥 대충 그으면서 여기가 세처다, 여기가 숙소다라고 그냥 표현을 하는 거야. 예. 이만큼 털을 잡고요. 참나무 울타리를 드문드문 꽂고 기읒을 푸근푸근 두고 이제 기읒이 뭐야? 마른 풀이죠. 마른 풀을 그 울타리에 이렇게 꽂아놓고요. 문을 하늘로 냈다는 것은 위에 천장이 없다는 뜻이지. 세처를 잡아놨습니다. 라는 건 뭐냐면 자, 이걸 생각하면은 뭐야? 마곡간 같은 거지. 이렇게 울타리를 하고 이 울타리에 기시라는 어떤 그 풀떼기를 두르고 하늘로 그 입구를 냈다는 거는 천장이 없다는 거니까 이거 뭐야? 말, 개, 돼지가 사는 어떤 짐승이 사는 마곡간이잖아. 그러니까 양반들이 묵어야 될 세처를 표현을 했는데 뭔가 마곡간처럼 표현을 한 거야. 마곡간 세처라고 하는 거야. 양반을 짐승과 동일시 은근히 하면서 양반을 은근히 비하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여기 한번 보자. 자, 여기 한번 보자. 자, 언어 유희 시험의 포인트라고 했죠. 자, 발음의 유사성, 계잘량의 양, 계다리 소반의 반, 양반, 하찮은 사물, 뭐 방석이라든지 밥상이라든지 하찮은 사물의 발음을 비슷해서 양반이라고 표현해서 소롱했다. 노세를 노세원님, 노세원님은 높이는 표현이지만 노세원님, 노세는 짐승을 표현하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도 어떤 해석을 가지고 조롱을 한 거다. 자, 그리고 어휘를 의도적으로 바꿔서 사용했다. 높임, 존칭의 표현을 의도적으로 바꿨다. 이제 뭔가 주객전도라고 해. 주체와 객체를 뒤집었다. 자, 말뚝이 원래 말뚝이가 신분 나시니까 말뚝이 놈이어야 되는데 말뚝이 자기 자신을 님이라고 표현했고 자기를 님이라고 표현했고 새님은 신분이 높은 거지. 새님 생호는 신분 높은데 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놈이라고 했어. 님과 놈이 좀 뭔가 바뀌어 있지. 양반의 권위를 무시하고 양반을 비꼰다라고 했어. 자, 단어 보자. 자, 일조식 하다. 아침 일찍 식사하다. 법덕은 프랑스와 독일. 비슷하다. 자, 세처. 자, 세처는 어떤 그 숙소, 어떤 어르신들의 숙소를 높여서 하는 말이야. 그리고 깃은 마른 풀이라는 거죠. 마른 풀.
자, 그 다음에 지금 선생님이 한번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있구나. 자, 다시 한번 요거 화면 정지하고 좀 봐봐봐. 자,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라는 것은 이제 비격식인 거고, 청자에 대한 반항감, 상대방에 대한 뭔가 반항감의 표현이야. 굉장히 불공손하는 표현이죠. 없었습니다는 격식 있고 존중하는 표현인데, 이 없습니다를 썼죠. 됐죠? 넘어가자. 자, 그러니까 말뚝이가 이 양반들 어찌됐어? 자, 그러면서 이제 세철을 다시 말 바꾸기를 시작하죠. 좌자우용의 탈 잡고 여기 너희가 단어 확인해봐. 굉장히 화려한 양반들의 인테리어, 양반들의 아주 초고급 숙소를 그냥 묘사하는 거야. 오량강 입구점 굉장히 크겠지. 이렇게 숙소가 지어지면 굉장히 평수가 크겠지. 집을 질 때 호박, 먹는 호박이 아니라 주얼리, 고급스런 보석 호박의 산호 이런 거 주얼리로 기둥 만들고 비취라는 고급 연목의 금색 파도, 금물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테리어를 했다는 뜻이야. 쳐다보니 천반자요, 내다보니 장판장이라 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 벽지나 이런 것도 최고급을 한 거야. 화문석 비싼 거지? 그걸 쫙 펼쳐놓고 부벽서라는 건 뭐냐면 양반들의 집에 이렇게 있는 명언이나 가훈을 이렇게 한자로 멋지게 서예로 이렇게 붙여놓은 글들이야. 주로 양반 집에 많지. 부벽서가 동서남북에 다 붙었대. 동서남북 동쪽에는 단방영전이라는 네 글자가 붙여 있고 서쪽은 백인장 중류태와. 자, 이따 단어 보자. 자, 양반들이 자신의 어떤 신념의 기준이 되는 것을 어려운 고급스러운 한자를 부벽서로 이렇게 붙여져 있다라는 거야. 단방영전, 백인장 중추태와, 효제충신 이런 것들은 양반들이 좋아하는 글귀가 붙어져 있다라는 거죠. 남쪽을 바라보니 인의의 집, 북쪽을 바라보니 홍제충신. 이게 뭐야? 어떤 양반들 위해서 세처 숙소를 정했는데 동서남북 사방에 다 부벽서라는 훌륭한 문구가 이렇게 붙어져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지금 정말 양반의 세처에답게 아주 화려한 인테리어죠. 이는 충분히 양반의 세처방이 될 만하고 문방제구, 그러니까 문구류도 있는 거야. 양반들이 바로 시조나 글 공부할 수 있게 용장, 봉장, 궤, 도주, 자기 함용 이런 것들은 다 지금으로 치면 뭐 필통, 뭐 노트 이런 건데 최고급 도구야. 반다지, 샛별 같은 요강도 노수로 만든 굉장히 최고급이네. 자, 양치가주 자문중 누가 피는 담배일까? 양반들이 피는 담배를 이리저리 다 세팅을 해놨고 삼달 같은 칸다베를 자 이제 중요한 거야.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보통 그 전에는 한 대화가 끝나고 그러니까 어떤 한 대화 전체가 긍정 부정 이렇게 확실히 갔다면 여긴 좀 특이한 게 하나의 대화 안에서 반전이 있어. 그러니까 이 위는 양반들의 세처가 될 만한 훌륭한 어떤 양반들의 기분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같은 대사의 끝부분에 다시 내리까고 있는 거야. 일종의 억양법이야. 억양법이라고 해서 여수장 우중문 씨라는 예전에 한문시가 있어. 되게 유명한 시야. 을지문덕 장군이 어떤 상대방 다음 주에 싸우기로 되어 있는 여수장인 적장에게 우중문이라는 사람한테 먼저 경고성으로 쓴 한시가 있는데 개와 예어가 말투가 비슷해. 자, 억양법이라는 게 뭐냐면 굉장히 상대를 띄워주는 듯 하다가 내리 까는 거. 이게 억양법이거든. 나 선생님, 제 남자친구는요, 키도 크고요, 잘생겼고요, 뭐도 좋고요, 뭐도 좋아요. 그런데 음치예요. 뭐 이런 식으로 뛰다가 갑자기 뚝 떨어뜨리는 게 억양법이거든. 여수장 우중문 씨도 이제 상대방 우중문을 오랑캐의 적을 칭찬을 해. 처음에는 그대의 신기한 계책은 하늘을 통했고 그대의 무슨 계책은 하늘을 통하였네. 이미 그동안 싸움에 이겨 공이 높으니 이제 그만 까불어라. 이제 그만둘 시기를 알아라 하면서 갑자기 너 조심해 하고 뚝 떨어뜨려. 자, 그래서 여수장 우중문 씨라는 아주 유명한 한시에 억양법이 있어. 자, 이 글도 하나의 대사에서 막 띄워주는 척 하다가 갑자기 평양 동푸르 선창에 돼지 똥물에 너 양반들이 필 담배를 똥물에 죽여놨어 하면서 마지막 한 줄에서 갑자기 확 내리꽂고 있지. 여기서 올렸다가 맨 마지막에서 딱 내리깔고 있지. 그래서 이게 억양법이라고 해. 띄워주다가 빵 떨어뜨리는 거. 자, 삼털 가득한 담배를 저 덩양 똥푸른 천창에 돼지 국물에다 축축 죽여놨습니다. 여기까지 기분 좋았다가 마지막 문장 듣고 기분 빡쳤겠지. 양반들이. 야, 이놈 뭐야? 라고 호통했어. 양반지 어찌됐어? 다시 말뚝이가 안심시키지. 쇠털 같은 담배 꿀물. 자, 봐봐. 삼털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지. 삼털은 거친 털이야.
칼담배, 삼털, 칼담배 다 나쁜 담배야. 아주 질이 나쁜 담배. 그것을 똥물에다 축여놨어. 옛날에는 양반들이 꿀물에다가 이제 담배를 축여놨다가 하거든. 삼털은 마이너스야. 근데 쇠털은 소의 털이니까 굉장히 소프트하겠지. 이건 최고급이다. 삼털, 쇠털 헷갈리지 마라. 아, 이 양반이 어째서 쇠털 같은 아주 부드러운 담배를요, 달콤한 꿀물에 축여놨다 그리하였어 라고 변명을 하니까, 아이고 꿀물에 축여놨더니 아 좋아, 아 그랬어, 우리가 오해했어 하고 바보같이 또 넘어가고 있죠. 자, 갈등의 일시적 해소 하면서 양반이 세처에 앉는다라고 하죠. 재담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단어 뜻은 너희가 알아서 확인을 하시고요. 자, 이거 시험의 포인트 별표 3개 하고 무조건 100%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암기해 줄 수 없어요. 쉬, 재담의 시작이죠. 그리고 쉬 전에는 춤을 추고 있었겠지. 다 같이 춤추고 있으니까 춤과 대사의 경계. 춤을 추다가 쉬 하면 대사로 넘어가는 거 맞죠? 관객이 attention please, 주의를 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예고하는 거야. 됐어? 자, 그 다음에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재담을 마무리에 춤을 추죠. 장면과 장면을 구분하고 재담을 구분하고 갈등의 근본적인 해소다? 그러면 틀려. 일시적인 해소야. 그리고 전체적으로 춤을 추면서 막 다 같이 어우러지거든. 그 공연 자체에서 신과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말뚝이가 겉으로는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롱하는 재단 구조가 반복된다 라고 나와 있는 거야. 자, 이제 넘어가자. 자, 이번에도 쉬를 누가 말했어? 세원이 말하는 거지. 자, 음악가 지금 먼저 여보게, 이제 여기는 또 중요한 게, 그전에는 계속 양반, 그러니까 말뚝이와 양반, 말뚝이란 신문 낮은 애가 양반이랑 이렇게 주고받는 거라면, 이 페이지는 생원과 서방이라는 첫째와 형제 삼형제 중에 첫째와 둘째가 주고받아. 도련님은 대사가 없어. 여기는 양반들 지네끼리. 그래서 여기는 되게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이 페이지, 시험 볼 때 어느 페이지인지 보고 풀어야 되는데, 여기서 푸는 되게 다른 게, 양반들 스스로, 양반들 지네가 by himself. 자, by themselves죠. by himself. 자, 양반들 지네 스스로 무식함과 허세를 스스로 폭로한다니까? 앞에는 뭐였어? 앞에는 뭔가 말뚝이에 의해 폭로되지. 말뚝이에 의해서 양반들의 어떤 구리다는 거, 무식하다는 거, 허세 이런 게 폭로가 됐다면, 여기에 글자놀이 하는 부분은 지네들끼리 주고받으면서 하하하 짱이다 하면서 웃거든. 근데 우리가 보기엔 너무 무식하거든. 그래서 스스로 폭로, 이걸 구분해야 돼. 됐지? 자, 여보게 동생, 우리가 원래 양반이란 이제 허세의식이 있는 거야. 양반들이 어떤 시집기를 하죠. 그래서 허례 허식이 있는 거야. 우리 양반이니까 갑갑도 아니에요. 우리 시조는 우월의식, 양반으로서의 우월의식과 신분을 가시하고자 해. 시조짓기는 조선시대 때 서민들은 잘 안 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시조가 진짜 막 문학의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양반이니까 라는 어떤 과시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근데 실력이 없는 게 탄로가 나죠. 형님, 그게 좋은 말씀이다. 반나만 늙었으니 다시 젊지 못하리라. 자, 늙음에 대해 탄식하는 우리가 시조를 탄로가, 늙음을 탄식하는 탄로가라고 하는데, 선생님 그럼 잘 쓴 거 아니에요? 잘 못 썼지. 너무 평범하잖아. 어떤 창작이, 이게 창작이야? 반나만 늙었는데 젊지 못한다. 이게 뭐야? 누구나 초딩도 할 수 있는 거잖아, 이거는. 양반들이 되게 이렇게 별로 잘 쓰지 못한 시조를 읊었어. 그러니까 말투기가 바로 옆에 있다가 지도 그냥 바로 시조를 읊어. 시조가 아니라 잡가라는 서민들이 부르는 노래, 민중의 노래를 부르거든. 낙향산 심리어의 높고 낮은 저 무덤에, 그러니까 탈로가 비슷한 어떤 이야기를 노래로 불러. 그럼 이게 이제 뭐냐면, 결국 이제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지금 양반들이 자신의 어떤 학문을 자랑하기 위해서 지은 시조와 서민들의 노래인 잡가 성주풀이를 말뚝이가 부른 이 노래 잡가와 니네가 보기 어때? 50보 100보. 그게 그거야. 실력이 고만고만할 때 우리가 50보 100보네. 별거 없네. 난영낭제네. 누가 형인지 누가 동생인지 헷갈리네. 그러니까 비슷하게. 그러니까 양반들의 시조가 되게 고급진 어떤 그런 실력을 갖췄다고 말할 수 없지. 그러니까 말뚝이가 일부러 이렇게 받아친 거지. 양반들의 무식함을 폭로하기 위해서 서민들의 잡가와 비교했을 때 별반 다른 게 없다라는 걸 보여준 거야. 근데 여기서 문제를 풀다 보면 함정이 나오는데, 양반들이 말뚝이에게 야 너도 한번 시조 지어봐 라고 먼저 권유하진 않아. 얘가 그냥 지가 바로 지른 거지. 문제를 풀다 보면 그런 치사한 문제도 나온다. 양반들이 야 말뚝아 너가 서민이지만 너도 한번 같이 참여해볼래? 너도 시 지어볼래? 라는 제안을 해서 부르는 게 아니야. 됐지? 자, 다음은 글이나 한 수 지어보세요. 자, 서방과 세원이 또 자기네끼리 끼리끼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형님 먼저.
운자를 내는 거 옛날에 이제 시집기를 할 때 앞글자, 뭐 우리가 지금 삼행시 지는 것처럼 앞글자를 제시하면 그걸 넣어서 시집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문을 많이 알아야 이 시집기를 할 수 있겠지? 근데 얘네는 무식하니까 어떻게 하나 보자. 네, 제가 운자를 내겠습니다. 산자와 영자입니다. 이 두 개의 한문을 넣어서 시집기 해보세요. 아, 그거 어렵네. 동생, 내가 대단한데 내가 한번 시를 지어볼 때가 들어볼래? 시조를 읊는 말투로 울룩불룩 잘대산하니 황천풍산 동서명이라 라고 했어.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도 잘 봐야 돼. 운자가 삽입되지 않아서 문제다? 그건 아니야. 운자가 산자인데 산이 들어가 있고 영자인데 영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운자는 집어넣었어. 자, 그런데 이 시가 얼마나 구린 시냐면 단순하게 어드레스 이름, 주소만 나열한 거야. 그러니까 시집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시를 지어라 라고 했는데 용인시, 수지구, 성북동, 상현동 이렇게 지은 거야. 작대산, 황정풍산, 동성령 이거 그냥 단순한 지명 이름을 나열한 거야. 이거 시집기 아니지. 무식함이 스스로 폭로된 거야. 근데 이것도 더 웃겨. 너무 잘 지었습니다 라고 해서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라고 해서 끼리끼리 논다고 해가지고 분명히 상대방이 형님이 시를 잘못 지었으면 형님 그건 제대로 된 시집기 아닌데 라고 문제를 지적해야 되는데 나이스 샷 너무 잘 지었어요. 최고 우리 형님 정말 짱 멋있어요 하고 막 서로 칭찬을 해. 이것도 인물을 희화화하는 거죠. 이번엔 동생 한 수 지어보게. 형님이 운자를 내세요. 총자와 못잘세. 그 운자 벽자록은 이제 벽자는 잘 쓰지 않는 어려운 글자. 자, 시험 많이 나와. 평소에 잘 쓰지 않는 좀 괴벽하고 어려운 글자야. 평소에 잘 쓰지 않는 글자로군. 낑낑대는 것도 좀 인물을 희화화하는 거야. 별거 아닌데 낑낑댄다? 이 시집게 뭐 별거 아닌데도 낑낑대는 모습도 웃긴 거야. 무식하다.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칩세기 암총은 헝겊총하니 남학신지춘 거멀못이라. 자, 얘도 이 어떤 상대방이 내준 운자를 생략한 건 아니야. 총과 못이 들어가긴 했어. 그래서 운자가 빠져 있어서 문제라 무식하다고 말하면 안 돼. 하지만 이 자체가 굉장히 구린 시라고 할 수 없죠. 이게 지금 뭐냐면 시를 멋있게 지어야 되는데 단순한 일상생활용품, 일상소품을 나열한 거야. 집신의 앞에는 헝겊이고 남학신 뒤는 거멀못이 박혀있다? 뭐 나이키 신발 앞쪽은 고무고 뉴발란스 뭐 신발의 뒤쪽은 헝겊이다. 뭐 이런 스타일이야. 일단 한자가 아니야. 한자를 넣어서 한자로 한시를 지어야 되는데 한자 하나도 없고 다 순 우리말이지. 무지와 허세를 스스로 풍자한 거야. 자,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이러고 말아야 되는데 지네는 자기네가 잘 짓는 줄 알고 이번엔 가장 어려운 글자 놀이인 파자놀이. 이 파자놀이는 한자의 획수, 부수 이런 걸 조립했다 붙였다 해야지만 지을 수 있는 굉장히 고급적인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는 어려운 놀이거든. 근데 지네도 어떤 우월의식 때문에 이 파자놀이를 한다고 하는 거야. 주둥이는 하얗고 몸뚱이가 알록달록한 글자가 무슨 글자야? 원래 제대로 된 파자놀이는 뭐 흰 백자가 들어가고 뭐 몸뚱이가 알록달록하면 뭐 붉은 홍이 들어가거나 이걸 조합해서 제대로 된 한문이 나와야 되거든. 근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신의 유식함을 자랑하기 위해 의도로 파자놀이 했지만 오히려 스스로 무식함을 폭로하는 역할을 하게 된 거야. 자, 이제 그거 운고옥편 한자 사전에도 없는 그런 어려운 글자인데 어렵네요. 그거 형님 피마자 아닙니까? 이건 거의 넌센스 퀴즈급으로 되게 말도 안 되게 진짜 무식한 거지. 그러니까 이 상황을 그 공터에서 당시에 서민들이 구경하고 있으면 여기서 이제 왜 개그 콘서트에서 빵빵 터지는 것처럼 여기서 다 같이 떼구를 구르면서 웃어야 돼. 너무 무식하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이런 글자를 넣으면은 뭐 그 어려운 한자를 조합해서 제대로 불러야 되는데 피마자 아니에요? 피마자는 어떤 식물 이름이야. 빨간색과 흰색에만 섞여 있는 어떤 도라지과의 나물 어떤 그냥 길거리에 널려 있는 일반 잡초 이름이라니까. 근데 하필이면 그 잡초 이름이 피마자니까 넌센스 퀴즈급으로 굉장히 무식하게 표현을 한 거야. 근데 생원이 너 용하다. 너 진짜 나이스 샷이다. 너 진짜 똑똑하구나. 지네끼리 또 칭찬하는 것도 더 웃겨. 형님, 그러면 내가 한자 부를까? 네, 부르게. 서방이 네, 논두렁에 살피, 이게 농기구야. 농기구를 들고 서 있는 그런 글자가 무슨 글자입니까? 그러면 뭐 약간 뭐 어떤 글자를 어떤 이제 뭐 논에 관련한 어떤 부수가 있고 그 농기구를 짚고 서 있는 듯한 이런 부수를 조합해서 어떤 글자를 만들어야 되거든. 원래대로라면. 자, 살피, 농기구, 피마자는 그냥 풀이야, 풀. 운곡표는 사전. 파자는 한자로 만드는 수수께끼 고급 어떤 취미. 자, 됐지. 그래서 이제 요거
요거 봐야 되죠? 스스로 양반들이 조롱과 풍자인데 이 페이지부터는 스스로 풍자를 하는 거죠. 다 끝났네 벌써. 한참 생각하다가 그거 참 어려운 글자세. 우리가 봐도 웃기지 않냐? 그거 노님자 아닌가? 논주인 아닌가? 라고 해서 갑자기 진짜 무식하게 말한 거죠. 넌센스 퀴즈처럼. 하하 형님 정말 잘했습니다. 라고 하고 이러는 동안에 이제 드디어 요렇게 취바리는 빨간색 얼굴을 가지고 울룩불룩 얼굴에 머리에 이마 부분에 뭐가 났거든. 여드름처럼. 아래 표현이 돼 있으니까 매치해보자. 이러는 동안에 취바리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암시하고 있지. 그러니까 공터에서 얘네가 연기하면 하는데 어느 순간 이탈을 쓴 애가 쓱 들어온 거야. 무대 장치와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따로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별도의 무대 장치나 소품이 필요하지 않고 적당한 곳에 와서 대기 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들어오겠구나라고 암시를 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부분. 이놈 말투가 나랏돈 노랑돈 칠푼 잘라 먹는다는 게 횡령을 말하는 거야. 국고의 세금을 횡령한 거야. 그러니까 취바리도 신분은 낮아서 양반들의 횡포를 받는 피해자이긴 하지만 그렇게 착한 인물은 아니다. 상통은 얼굴을 비하하는 말이야. 얼굴을 이렇게 비하게. 상통이 무르익은 대추빛 같고, 자, 레드 색상이죠? 대추빛 같고, 울룩불룩 뱀의 잔드, 스네이크. 울룩불룩 뱀의 잔등 같은, 여기 울룩불룩하죠? 그래서 이거 찾을 수 있어야 돼. 말뚝이의 탈이야, 탈. 같은 그런 놈을 잡아들여라. 라고, 국가의 세금을 횡령한 그 자식, 범죄자 잡아들여. 라고 했더니, 말뚝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말뚝이가 말하는 거야. 그 취발이요. 그놈 힘이 무량대가, 힘이 굉장히 세다. 자, 이거는 진짜 물리적으로 뭐 힘이 세다라기보다는 당시에 조선시대 후기에 낮은 신분이었지만 장사로서 돈을 많이 번 신흥 상위 계층들의 힘과 권력이 나날이 커지고 있음을 이렇게 암시하는 거야. 그치? 뭐 권투를 하고 유도를 해서 힘이 세다 그런 뜻이 아니라 신분이 낮은 신흥 상위 계층이었던 아래 계층이었던 취바리로 대표되는 신흥 상위 계층이 최근에 힘과 권력이 점점점 세진다. 그걸 말하는 거야. 그의 날쌘이 비고 날아다니는 호랑이 같은데 양반 당시의 전령, 압수수색 영장, 어떤 그 명령에 쓴 어떤 사인 종이 양반 당신의 사인이 있는 그 압수수색 명장 그 종이가 있으면 각서가 있으면 잡아오지 저도 신분 낮은데 제가 그냥 데려올 수 없다. 자, 이 부분도 시험 포인트인데 아무리 어떤 신분제가 흔들린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래도 양반들의 권위가 어느 정도 살아있다 없다 살아있다. 얘 뭐라고 했지? 자, 말뚝에도 신분이 낮지, 취불에도 신분이 낮지. 얘가 얘 잡아오려면 반드시 누가 사인한 종이가 있어야 돼. 신분이 높은 양반들의 사인이 있는 종이를 보여줘야지 이제 이게 수상의 영장과 비슷한 거야. 그래야지 내가 잡아올 수 있다라는 건 조선시대 후기가 혼란스러웠지만 아직은 양반제가 살아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 아, 그래? 여기 전령을 사인해줬죠. 종이에 사인해주는 거야. 자, 그래서 말뚝이가 가서 야, 너 잡혔어? 라고 했더니 취바리도 이 부분도 중요해. 취바리도 뭐 간다 안 간다 말하기 전에 야, 너 수상의 영장 있어? 압수수색 영장 있어? 뭐 구속영장 있어? 라고 물어봐. 너 전령 있어? 양반이 사인해준 그 문서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취바리도 양반의 권위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종이를 보여주니까 순순히 끌려온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행동들도 되게 양반을 비하하는 표현인데 취발이 엉덩이를 양반 코앞에 내밀어. 근데 양반은 이것에 대해서 인지를 제대로 못해. 그래서 야, 이게 무슨 냄새냐? 그러니까 엉덩이가 코앞에 있으면 이 엉덩이 치워라 해야 되는데 상황 파악 못하고 있다. 양반의 희화, 끝까지 희화와 조롱을 하고 있는 거야.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거. 네네, 이놈이 어떤 국고를 횡령했기 때문에 도망쳐 피신해야 됐기 때문에 양치질 못하면 입냄새가 나야 되는데 여기는 엉덩이 냄새인데 끝까지 양반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려고 이렇게 놀리는 거죠. 자, 관객들은 다 깔깔깔대고 웃었겠죠. 근데 생원은 아직도 상황 판단을 못하고 그래? 그러면 자, 이 부분 시험 100%야. 이놈의 모가지를 뽑아서 밑구녕에 갖다 박아라. 자, 이 부분은 양반의 부정적인 모습인데 무식함이야? 양반의 무식함을 표현하는 거야? 아니야. 양반의 허장성세를 비판하는 거야? 아니야. 무식함, 허장성세 이런 건 아까 시조짓기에서 풍자한 거고 여기에서는 냄새 난다고 하니까 상대방이 서민이니까 야, 모가지 뜯어내. 밑구녕 갖다 박아. 이거 죽여버려 이거잖아. 냄새나. 죽여버려. 이거는 양반의 횡포, 폭력성을 비판하고 풍자하는 거야. 당시 양반과 횡포와 폭력성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그거 구분해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사설시조 중에서 두꺼비 파리를 물고 알지. 자, 선생님 이거 정확히는 다 못 외우지만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두어 위에 치달아 앉아 건너산을 바라봤더니 백송골이 떠있거늘 끝까지 한번 해볼게. 백송골이 떠있거늘 가슴이 깜짝
놀라서 뛰어내리다가 자빠지고라는 표현이 있어. 자빠지고 끝까지 뭐라고 말하면 나였기에 망정이었지 다른 사람이었으면 에어질 뻔하였다. 멍들 뻔했어 하고 끝나는 시가 있어. 여기에서 그 사도시조에서 두꺼비가 얘와 비슷한 거야. 두꺼비가 여기 양반의 횡포와 비슷하다고 그 시조에서. 두꺼비가 파리라는 불쌍한 서민 평민인데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치달아앉아. 그러니까 파리라는 서민을 두꺼비라는 탐관오리 나쁜 권력자가 서민을 물고 막 굉장히 괴롭히고 있다가 건너산 바라봤더니 백성고 이제 암행어사가 나타나니까 쫄았다 뭐 그런 내용인데 두꺼비라는 대상이 파리를 물고 괴롭히는 그 시조가 바로 이 부분과 유사해. 자 하자. 근데 이제 말뚝이가 끝까지 뭐라고 말하냐면 야 양반들아 차라리 얘를 죽이거나 감옥에 쳐넣어서 뭐하냐. 얘 돈은 많으니까 찰살살 꼬셔서 얘한테 우리가 뒷돈 받고 얘 놔주는 게 어때? 라고 하면서 부정부패를 제안을 해. 근데 여기서 대놓고 양반들이 그래? 라고 대놓고 말 안 했지만 춤추고 노래하는 거 봤을 때 받아들이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말뚝이가 나쁜 놈이네요 쌤. 선생님 말뚝이가 아주 그냥 더 나쁜 놈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말뚝이가 이런 대사를 해서 양반들을 설득하고 회유하는 이유는 끝까지 양반들을 비판 풍자하려고 해. 자 아까 여기 모가지 빗군형은 어떤 폭력성과 횡포를 풍자한다면 마지막에는 비리, 부패, 비리 저지르자고 했을 때 수락하는 양반의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고 비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사를 하는 거야. 한번 읽어볼게. 양반님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시대가 금전이면 그만인데 당시의 시대 현실은 돈, 자본이 중요해지기 시작한다는 거 알 수 있죠. 하필 이놈 취바리를 잡아들여서 뭐하냐. 잡아서 감옥에 넣던 죽여서 뭐하냐. 차라리 돈 몇백냥 우리한테 벌금으로 내라고 해서 우리끼리 그 돈을 뒷돈으로 나눠 쓰자. 이제 양반들의 물건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조선시대 후기의 사회상을 풍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말뚝이가 개인적으로 돈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러니 양반은 딱 못 본 차고, 이거 못 본 차는 거 묵인이라고 해. 좋은 뜻이 아닌데 알면서도 모른 척 하십시오 하니까 새님이 말을 그렇게 하죠. 가만히 있으면 내가 다 처리하고 돈을 드릴 테니 그리 알고 계시오. 자, 이 부분은 돈을 받고 부정부패를 묵인하는 양반의 모습을 암시하고 양반의 부정부패를 풍자하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전체에서 양반 계층을 비판하고 풍자하는데 어느 페이지에서 어느 부분을 비판하고 풍자하는지를 잘 봐야 돼. 상통은 얼굴 비하하는 말, 무량대간 힘이 너무 커서 헤아릴 수 없음, 전령은 명령을 알리는 종이, 증서야. 자, 괜찮죠? 화면 정지하고 이거 다 보셔야 돼요. 자, 양반들은 신체적 결함을 가졌죠. 말뚝의 조롱과 야유를 눈치채지 못하고 금방 기분 좋아하죠. 시조을기 한시지기에서 스스로 무식함 텔로내죠. 봉건적인 신분지가 무너져가는 부정하고 무능한 양반이죠. 자, 그 다음 말뚝이는 양반을 비하하고 무시를 은근히 하고 양반에 없습디다 격식을 차리지 않고 반항심을 은근히 보여주고 있지요. 양반의 무능력한 비현실계를 조롱하고 풍자하는 우리의 주인공 서민의 대표지요. 취바리는 국가의 돈을 중량해서 횡령하는 거니까 착한 사람은 아니야. 힘이 세고 날세고 당시의 경제적인 능력을 가진 신흥상위 계층을 상징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취바리도 전령 보고 끌려오기 때문에 양반의 어떤 권위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처 정하는 부분은 어떤 쉽게 넘어가는 어리석은 모습, 시조짓기, 글짓기는 무식한 모습, 취바리 잡아오는 모습은 횡포와 부정부패, 돈을 밝히는 모습이라고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싹 다 외우죠? 쉬, 말뚝의 조롱, 이놈 뭐야? 호통, 어찌됐소? 변명, 양반의 암심, 춤, 갈등의 발생, 갈등의 일시적 해소. 됐지? 자, 학습활동. 자,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내 악공들 말 좀 들으시오. 그 다음에 이만만큼 털을 잡고, 라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뭔가 공개적인 그 자리에서 하는 그냥, 그런, 아이고. 그죠? 예전에 가면 그 탈춤, 전통 탈춤의 특징이겠지요. 그래서 이거 싹 다 외우는 거죠?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다. 소품 따로 없다. 극중장소, 공연장소 일치한다. 관객과 악공이 그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로운 그런 분위기였다. 이거 보기로 나올 수 있어요. 보기로. 자, 유네스코의 한국의 탈춤이 유네스코에 등록이 됐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되게 정체성의 우리 한국 문학의 전통이다. 이렇게 했고, 자, 이런 부분들을 너희가 알아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자, 봉산 탈춤은
사람이 입에서 입으로 전승됐고 춤 노래 대사가 어우러진 종합예술 외워. 춤 노래 대사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게 합쳐진 종합예술이야. 종합예술. 자, 그리고 칠과장 중에 양반춤이라고 했고, 자, 그러면 일단은 선생님이 중요한 얘기는 직전 보강에서 하고, 요게 이제 개정되기 전의 교과서인데 요것도 좀 좋은 것 같아서 선생님이 밴드에 이 파일도 올려드릴게요. 나머지 다 비슷하구나 어차피. 네, 알겠습니다. 직전 보강날 만날게요. 사랑해요. 안녕.